강대국의 힘 앞에서 작은 나라의 땅과 역사가 순식간에 바뀌는 사례는 세계 곳곳에 존재합니다. 아프리카 오가덴 지역에서는 영국과 에티오피아가 맺은 조약으로 정작 그 땅에서 살아온 소말리 부족은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이뤘습니다. 유럽 발칸반도의 남도브루자에서는 루마니아가 강대국의 압박 속에 불가리아의 영토를 넘겼는데 인구 교환 조항도 있어서 수만 명의 루마니아인들이 북부로 이주하고 북부에 있던 불가리아인들이 남부로 이주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죠. 그래서 루마니아인들은 이를 국가의 팔이 잘려나간 치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국경선 한 줄이 수백만 사람들의 삶을 뒤흔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역시 거대한 강대국의 논리에 휘말려 소리 없이 잃어버린 땅이 있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우리 영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우리는 압록강과 두만강 너머의 땅을 그냥 중국 땅이라고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을 찾으면 의문이 생깁니다. 거리에는 한글 간판이 줄지어 서 있고 귀를 기울이면 우리 할머니 세대가 쓰던 함경도 사투리가 들려옵니다. 아이들 또한 학교에서 여전히 한글을 배우고 있죠. 물론 여러 사회적 문제와 각종 이슈 때문에 연변의 이미지는 추락했지만 그렇다고 이 지역을 그저 중국이라 부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곳은 한민족이 뿌리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국의 일부가 된 것일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잃어버린 땅 간도 때문입니다. 1987년 8월 15일 MBC는 함경북도 이복의 북간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는 지도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구한말 사학자 석공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적어도 20세기 초반까지 해당 지역이 조선의 영토로 인식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대한제국 시절 발간된 지리교과서들에도 분명히 간도가 우리 영토로 표기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도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뜻하며 어째서 오늘날 중국 땅이 된 것일까요? 간도는 현재 중국 길림성 동남부, 흔히 연길도 지역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좀 더 자세히는 만주 일대를 북간도, 백두산 동쪽을 동간도, 서쪽을 서간도라 구분해왔죠. 이곳은 고대 음루, 옥저가 터전을 잡았고 이후 고구려가 팽창하면서 그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고구려가 무너진 뒤에는 발해 땅이 되었으며 고려와 조선 전기에는 여진족, 즉 만주족이 흩어져 살면서 조선의 번호라는 이름으로 조공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간도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진 것일까요? 사이간 혹은 개간할간 두 가지 표기로 쓰였는데 모두 섬자가 들어갑니다. 실제 섬은 아니었지만 조선과 청 사이에 생긴 공백지대를 섬에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가장 유력합니다. 청은 스스로 중원에서 밀려날 경우 만주를 최후의 보루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중반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 백두산 일대를 봉금지대로 지정하고 봉금령을 내려 타 민족의 거주를 금지시켰죠. 그 결과 국경 사이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빈 공간이 생겨났고 이곳이 간도라 불리게 된 겁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두만강 가운데 작은 모래섬을 지칭한 것이 시초라고 보기도 합니다. 19세기 조선의 대흉년이 들자 조선인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사이섬 농사로 간다며 몰려들었는데 이건 핑계였습니다. 왜냐면 두만강 사이에 있는 이 섬은 곡식 한 톨 자라지 않는 모래섬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실제로는 두만강을 건너 현재 연변 지역에 해당하는 비옥한 땅으로 건너가기 위한 핑계였던 것이죠. 간도의 영토 분쟁이 본격화된 계기는 1712년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였습니다. 잠시 언급했듯 청나라는 북경으로 천도한 후 자신들의 발상지이자 공백이 생긴 이 지역에 대한 봉금령을 내렸습니다. 제방을 조성하고 그 위에 버드나무를 심어 출입을 금지시켰는데 공교롭게도 이곳은 조선과 접경지역이었죠. 그 사이 조선인들이 그곳에서 사냥을 하거나 산삼을 채취하거나 토지를 개간하는 등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졌고 1710년, 숙종 36년 평안도 주민들과 청나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청나라는 이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경계를 획정하자고 요구하면서 1712년 조선인 담당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목국동이라는 인물을 파견해 동이토문, 서위압록, 즉 동쪽으로는 토문강을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는 내용의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습니다. 문제는 이 토문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말기 청나라는 토문강과 두만강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함으로써 경계 문제가 재현되어 19세기 말 간도 문제로 귀속됐죠. 토문강은 두만강과 엄연히 다른 강이건만 두만과 어감이 비슷하다며 청나라 땅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토문강은 백두산 동쪽 하단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작은 건천입니다. 청나라 지도에도 실제로 등장하는데 송하강으로 흘러들어 연해주를 거쳐 동해로 뻗어갑니다.
청나라는 백두산 정계비의 토문강을 두만강과 동일시했지만 실제로는 토문강이 별개의 물길이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만약 토문강을 별개의 강으로 인정한다면 간도와 연해주까지 조선령으로 귀속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청나라는 무리해서 토문은 두만이라는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문제로 19세기 후반 두 차례 영토교섭이 열렸으나 어느 쪽도 합의 없이 끝나버렸죠. 그 사이 대흉년을 피해 두만강을 넘어간 수많은 조선인들이 간도에서 개간과 정착을 이어가며 사실상 시료 지배를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최종적으로 중국에 귀속된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일본 때문입니다. 근대 열강의 힘겨루 속에서 국경선은 한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재편됐고 결국 우리는 소중한 영토를 잃고 말았습니다. 1885년과 1887년 조선, 청 양측은 두 차례에 걸친 영토 담판을 벌였으나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상태로 종료되고 맙니다. 그리고 8년 뒤 1905년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을 체결하며 조선의 모든 외교권을 갖게 되는데요. 그리고 1년 뒤 박재순이라는 인물이 간도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통감부에 요청하자 이듬해 조선 통감부 간도파출소가 설치됐습니다. 당시 소장으로 취임한 일본인 사이토는 간도는 한국 영토라 간주하고 행동할 것임을 천명하고 1907년 8월부터 일본과 청나라 간에는 간도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회담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간도는 조선의 영토라던 일본도 원래부터 청나라 영토였다고 주장하던 청나라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돌연 일본이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일본에게는 간도 영유권 문제보다는 대륙 정복이라는 큰 꿈을 위해 차라리 철도를 놓고 광산을 채굴해 무기를 만드는 것이 실익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는 1909년 2월 6일 청나라에게 우리에게 흑룡강성, 길림성, 봉천성 등의 철도를 놓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간도를 청나라에게 넘기겠다고 제안하기에 이르렀죠. 처음 청나라도 이 제안은 궁극적으로 청나라를 침범하려는 것임을 모르지 않았지만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이 체결됩니다. 하지만 이는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을사늑약은 고종의 직인이 없는 무효조약일 뿐 아니라 일본이 이를 통해 우리 외교권을 박탈해 대리인으로 우리 영토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팔아넘긴 것에 불과하니까요. 설사 외교권을 빼앗은 을사늑약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외교 문제가 아닌 조선의 영토를 넘기거나 우리 영토를 가지고 청과 협약을 맺을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의 입장도 우스운 것이 간도가 자신들의 영토라면 굳이 일본에게 철도 부설권과 광산 채굴권을 넘겨줄 이유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영토가 아니었으니까 철도와 광산을 넘겨주고 간도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이유로 빼앗긴 한국 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백두산입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이 나눠 갖고 있죠. 백두산 천지는 괴물이 산다고 알려졌을 정도로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백두산의 상징이기도 한 천지 면적은 9.18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의 3배가 넘고 둘레 14.4km, 평균 깊이 213.43m에 최고 수심은 384m에 달합니다. 괴물이 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대한 호수입니다. 하지만 6.25가 발발하고 북한이 북쪽에 털을 잡으면서 백두산 역시 북한 영토가 됩니다. 그러다 1962년 북한과 중국 사이에 조중변계 조약이 체결되는데요. 1962년 10월 12일 평양에서 중국의 주은래와 김일성이 마주 앉아 이 조약을 체결했는데 이 조약의 결과로 국경선 1369km가 확정됐고 6개월의 실체 끝에 북한이 천지의 54.5%를 중국이 45.5%를 각각 나눠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의 동의도 없이 간도를 중국 영토임을 인정해주고 백두산 천지까지 절반을 뚝 떼서 넘겨준 겁니다. 1880년대 조선은 청나라와 두 차례 영토 담판에서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강하게 주장했는데 북한이 80년 뒤 토문강은 두만강이라며 청나라 입장에 서면서 천지의 절반이 넘어간 겁니다. 간도는 단순히 과거의 한 페이지로 덮어둘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조들이 터전을 일구고 독립의 꿈을 꾸며 흘린 피와 땀이 서린 곳이니까요. 조약 한 장,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쉽게 넘어가 버린 간도는 한국 근대사의 가장 아픈 상처이기도 하죠. 오늘날 간도는 중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 땅에 스며든 기억과 흔적까지 지워진 것은 아닙니다. 대한제국의 교과서가 백두산 정계비가 그리고 간도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가 분명히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간도의 문제를 잊고 방치한다면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허무는 일일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cmentory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